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장보기나 모바일 장보기 자주 하시나요? 아휴, 저도 워킹맘이라서 온라인 장보기, 모바일 장보기 완전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오늘 이 샘플 강의 준비를 하다가 또 중간에 장보기를 하려고 딱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세상에 복숭아 통조림을 2,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았을까요? 담지 않았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왜냐? 사실 이 제품은 원래 5,000원짜리를 세상에 반값 할인해서 2,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반값이면 사야죠. 저의 시선은 어디에 꽂혔겠어요? 당연히 50% 할인에 눈이 탁 꽂혀가지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이번에는 홍삼에 제 시선이 싹 갔는데요. 저는 이 제품은 거의 고민 1, 2초도 안 하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짜잔! 야, 30% 가격 할인도 매력적인데 거기에 제가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1+1이라니 이거는 거의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당장 장바구니에 담았죠. 한 개만 담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그날 결제한 제 주문 내역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 35,000원의 그 제품을 제가 얼마에 샀어요? 배송료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절반 가격에 샀습니다. 이렇게 쇼핑을 한 다음에 저는 제 스스로 와, 쇼핑 잘했다 하면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쇼핑 잘했다 하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진 거는 제가 장바구니에 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제게 제공하는 그런 절대적인 효용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지불한 이 17,850원이라는 액수가 이 가치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만족을 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선호체계도 잘 모르고요. 그 여러 제품들의 절대적인 효용을 다 계산할 만큼 계산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쇼핑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는 원래 가격이 35,000원인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17,850원을 지불을 했으니까 거의 18,000원 가까이 제가 아꼈기 때문에 이익을 봤다. 쇼핑 잘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절대적인 효용을 다 계산을 해서 그 효용 가치와 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를 해서 어떤 쇼핑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비해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더 위냐 아니면 더 아래에 있느냐 비싸냐, 싸냐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레퍼런스 디펜던스, 그러니까 준거점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준거점 의존성은 행동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 경제학이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 행동 경제학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계기는 2017년에 리처드 테일러라는 그 넛지라는 책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넛지라는 책을 쓰신 리처드 테일러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시면서 많이 알려진 학문 분야입니다. 행동 경제학은 우리 소비자들이 경제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들을 합리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아지자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보자 해서 탄생한 학문 분야가 바로 행동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이 시작이 된 것은 1979년 에모스 투버스키 교수님과 다니엘 카네만 교수님이 프로스펙 시오리라는 이론을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이 프로스펙 시오리는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의 효용을 계산하는 그 가치 함수가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특성이 바로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준거점 의존성인데요. 이 준거점 의존성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어떤 대상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절대적인 그런 효용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두고 기준에 따라 이득과 손실을 생각을 해서 이득이냐 손실이느냐가 이 대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프고 나서 병에 걸리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이 준거점 의존성을 반영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준거점 의존성을 반영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메달을 받은 선수와 은메달을 받은 선수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1992년 하계 올림픽 중계권을 가졌던 그 MBC 올림픽 중계 자료를 다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 수상하는 상황에서의 그 카메라로 찍은 선수들의 표정 하나하나, 그 다음에 수상한 다음에 인터뷰하는 그 말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서 이를 계량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보니까 동메달 받은 선수들의 만족감, 행복감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점인데 반해서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만족감은 고작 4.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보다 더 행복해했다는 건데요. 절대적인 가치만 본다면, 즉 객관적인 성취만 본다면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룬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선수들은 오히려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더 만족감을 크게 느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준거점 기준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메달을 받지 못한 노메달 선수였겠죠. 하지만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기준점은 누구였겠어요? 맞습니다. 금메달을 받은 선수였어요. 실제로 선수들의 그 수상 소감을 보면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거의 뭐뭐 할 뻔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반해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와, 적어도 이것만은 해냈다. 기쁩니다. 성과 없이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메달을 받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그런 소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제 영혼이 들어간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단에 선 지 꽤 오래됐으니까 매 학기 굉장히 여러 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처리를 했겠죠.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성적에 대한 문의 메일을 많이 합니다. 자, C, B, B 플러스, A0, A 플러스 이런 식의 성적 등급이 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성적 문의를 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적 낮은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항의, 문의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성적에 대한 항의나 문의를 한 학생은 놀랍게도 C를 받은 학생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은 A0나 B 플러스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A0를 받은 학생들은 준거점이 A 플러스라서 거의 이렇게 항의나 문의를 할 때 교수님, 제가 왜 이번 학기에 A 플러스를 받지 못했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B 플러스를 받은 학생들은 제가 왜 A를 받지 못했나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준이 A 플러스나 A 등급이었기 때문에 B 플러스란 좋은 성적, A0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이 실망스럽게 여겨져서 성적에 대한 문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케팅의 예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치킨 가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테이크아웃 2,000원 할인 이런 광고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현금 결제하면 10% 할인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테이크아웃 하면 2,000원 할인,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포장하시면
2,000원 할인이라는 말은 배달을 하게 되면 2,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말과 동의어겠죠. 또 현금 결제하시면 10% 할인이라는 말은 뭐랑 같은 거죠? 신용카드, 카드 결제를 하면 추가 10%를 더 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겠죠. 자,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거점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할인을, 때로는 추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를 더 내야 된다, 할인을 받게 된다라는 게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느껴져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판단이나 결정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요. 테이크아웃 2,000원 할인, 배달비 2,000원 추가,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느낄 때는 다르게 느껴지겠죠. 이번에는 좀 마케팅적인 상황에서 이 프레이밍 효과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 식품회사에서 햄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이 햄에는 살코기가 80% 들어있는데요. 살코기가 80% 들어있다라는 말의 동의어는 지방이 20% 함유되어 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고객님, 여기 새로운 햄이 나왔습니다. 이 햄은 살코기가 80% 들어있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고객님, 여기 새로운 햄이 나왔습니다. 지방이 20% 함유되어 있는 햄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햄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선호를 보였을까요? 예, 이건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 실험 결과 동일한 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A의 경우, 그러니까 살코기가 80% 들어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소비자들이 더 높은 선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살코기와 지방,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뭐가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코기라는 게 더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같은 햄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와, 살코기가 80%나 들어있어요 라고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더 좋은 소비자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를 일상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강의 준비하면서 프레이밍 효과를 좀 보는데 저한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저희 애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오감이 발달을 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예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민하다라는 말은 좀 긍정적인 어감을 갖나요? 부정적인 어감을 갖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장님 완전 예민해. 우리 대표님 예민. 예민의 끝판왕. 그러면 뒤에 긍정적인 말이 와요? 부정적인 말이 와요? 보통 뭐라고요? 피곤해 죽겠어. 진짜 맞춰주나, 진짜, 완전 힘들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육아도 비슷하죠. 요즘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해 주시는 금쪽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바로 예민하다. 이 아이는 어머님 기질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아이예요 라고 우리 오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저희 애도 좀 예민한 아이인데요. 어느 날 제가 프레이밍으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를 제가 예민하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보는 게 그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민하다라는 말이 가는 부정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해 보면 예민하다라는 거는 우리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어떤 대상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린다라는 일종의 재능이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레이밍 공부를 하면서 저희 애한테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와, 우리 아들 진짜 섬세하다. 정말 섬세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저희 아이의 이런 예민함이 피곤하고 맞추기 어렵고 이런 기질로 보이기보다는 재능으로 키워줘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을 해서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 10,000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여러분 10,000원 생기면 뭐 하시겠어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교수님 요즘 날씨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카페 멋있는 데 가가지고 그 따뜻하고 향기 좋은 아메리카노랑 달달한 디저트 시켜서 먹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마카롱 세트를 사가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마카롱 사 먹을 거예요 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지금 출출해서 저는 분식집 가갖고 떡튀순 사 먹을 거예요 뭐 하면, 또 어떤 분은 떡튀순보다 오뎅이 낫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또 어떤 분은 저는 문방용품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서 광화문 교보문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좀 쓸데없지만 예쁜 문방용품 사고 싶어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교수님 저는 안전투자, 안전 성향이 강해서 저는 그냥 은행에 갖다 줄 거예요. 정기예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요즘 은행 이율이 얼마인데 무슨 정기예금이에요. ETF 하세요. 뭐 어떤 분은 ELS가 나아요. 뭐 하고, 어떤 분은 됐어요. 코인이에요. 요즘 대세는 코인이죠.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 제가 10,000원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냐라고 했을 때는 뭐를 사 먹을 거예요? 뭐를 살 거예요? 무슨 궁리를 하시죠? 쓸 궁리를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억 원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그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1억이 별건가요? 10,000원이 몇 개 모이면? 10,000개 모이면 1억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10,000원은 쓸 궁리만 하고 1억은 불릴 궁리만 하죠? 자, 이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만큼 프레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 있는 게 바로 이 푼돈 효과, 페니스 어 데이, PAD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들은 돈에 이름을 붙여서, 즉 이게 푼돈이냐 이게 목돈이냐 돈에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에 따라 정보 처리가 달라지고 지출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성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푼돈일 때, 1억이라고 했을 때 목돈일 때 그 이름표에 따라 다른 정보 처리를 하고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푼돈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1998년 JCR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냐면 총액은 동일한데 이쪽 집단에서는 이 돈을 잘게 쪼개서 하루에 1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 집단에서는 그걸 총액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달러씩 지불한다고 할 때, 푼돈이죠. 이걸 합쳐서 1년에 360달러를 지불한다고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각 집단에 있는 피험자들이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과연 이 푼돈이 어디까지냐, 뭐 하루에 50달러라고 해도 이렇게 되느냐,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실험 연구 결과가 진짜 재밌는데 이 실험 연구 결과는 제가 본 수업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기부단체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언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을까요? 첫 번째, 기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기. 두 번째,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기. 세 번째, 하느님 이야기하기. 전 종교가 없습니다. 네 번째, 아이고 동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쭉 따라오고 계셨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예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동전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기부금을 가장 짧은 시간에 모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동전은 푼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전에는 푼돈이라는 네이밍이 붙었기 때문에 잘 소비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준거점 의존성과 함께 준거점 의존성,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프레이밍 효과까지 살펴봤는데요. 기억하시죠? 자, 저희 아이가 레고를 좋아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직접 캡처를 한 건데, 세상에 39만 9,900원짜리 레고를 23만 9,900원, 와 16만 원이나 할인하잖아? 이건 당장 사야 해. 이렇게 하는 준거점 의존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요거 장을 볼 때 또 뭐를 샀냐면 레고 미니 피규어 세트를 샀습니다. 요렇게 하나의 세트인데 레고 미니 피규어가 5개가 들어있는 세트가 있길래 제가 이거를 샀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레고를 어떻게 저희 아이에게 줄 때 저희 아들이 가장 만족감이 좋을까요? 자,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한꺼번에 5개를 왕창 준다. 두 번째, 나눠서 하나씩 며칠 사이로 준다. 언제 저희 아이의 기쁨의 총량이 가장 클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또 우리가 프로스펙 티어리의 두 번째 특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본 수업 시간에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